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런업TV 최초의 트레일 러닝화 호카의 스피드고트 5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런업TV에서 트레일 러닝화 리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제품을 리뷰하기 이전에 앞으로 트레일 러닝화를 볼 때 어떠한 프레임워크로 이 제품을 분석하고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과연 트레일 러닝화는 로드 러닝화랑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레일 러닝화의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다뤄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걷는 건 트레킹이죠. 그리고 로드를 달리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 러닝입니다. 그러면 트레일 러닝은 산을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동작에서부터 트레일 러닝화는 어떤 특징이 로드 러닝화랑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그룹핑이 될 것 같아요. 지형에 따른 트레일 러닝화의 특성이 달라진다. 또 하나는 기후에 따른 트레일 러닝화의 특성이 필요하다. 지형에 따르다는 건 뭘까요? 산, 흙길도 달릴 수 있고요. 바위, 자갈길, 나무 뿌리, 모래바닥일 수도 있고요. 진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고여져 있는 웅덩이도 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지형을 모두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러닝화, 그게 바로 이제 트레일 러닝화가 갖춰야 되는 기본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갈바닥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아웃솔의 접지력입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는 제가 접지력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어필과 다운힐이 있다는 거예요. 로드 러닝화를 신고 어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아주 포장된 길을 달리기 때문에 어필에 있어서의 어떤 근력이나 자세만 받으면 되지만, 트레일 러닝화는 어필을 올라갈 때는 아웃솔의 접지력이 중요하고요. 산을 내리막으로 달릴 때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돌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러그라고 부릅니다. 이 러그가 포어풋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냐, 힐풋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러그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지형의 변화, 어필과 다운힐이 있을 때 다운힐에 있어서의 접지력을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운힐이 있을 때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퍼가 너무 소프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지를 달릴 때는 어퍼가 스트레치가 굉장히 좋고 소프트하면 나를 안락하게 포근하게 감싼다. 다운힐을 내려갈 때는 어퍼가 발을 견고하게 못 잡아주는 게 돼요. 똑같은 신발이지만 다운힐로 막 계속해서 체중이 오랜 시간 계속 쏠리면 잘 못 잡아주고 발가락이 신발의 앞꿈치에 계속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톱에 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물집이 생기고, 이 모든 일이 어퍼의 신축성, 어퍼의 플렉서빌리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똑같은 어퍼라 하더라도 로드 러닝화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것도 트레일 러닝화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퍼의 보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지형에 따른 트레일 러닝화가 갖고 있어야 할 기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앞으로 또 다루게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날이 밝을 때만 산을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추울 때, 그 다음에 새벽에 성해나 서리가 있는, 물기가 아주 머금고 있는 숲길을 달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지력도 중요하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어퍼를 통해서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수 기능 또는 발수 기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고어텍스 소재로 만들어졌냐, 어퍼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냐,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입문용으로 또는 거리에 상관없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짧은 거리에도 또 긴 거리에도 누가 착용해도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중량도 가볍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레일 러너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호카의 스피드고트 5입니다. 앞으로 제가 리뷰해드릴 트레일 러닝화들은 기준이 되는 모델로 제가 이제 스피드고트 5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고트라는 모델명이 또 이게 되게 재밌어요. 호카의 가장 첫 번째 후원 선수인 칼 스피드고트 멜처라는 선수의 애칭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칼 멜처라는 선수는요, 이 100마일 경기에서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한 선수예요. 100마일이면 여러분 한 160km 정도 됩니다.
칼 멜초라는 선수와 같이 제품 개발부터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바로 이 스피드고스트 1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스피드고스트 5예요. 그러니까 벌써 5번째 업그레이드된 모델이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피드고스트 5의 아웃솔은 여기 옐로우 컬러의 비브람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비브람의 메가그립이라는 아웃솔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 비브람이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에서 1937년도에 생겨난 브랜드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아웃솔에 고무 아웃솔을 적용한 브랜드가 바로 이 비브람입니다. 이 비브람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한 창업주가 바로 이제 비탈레 브라만이라는 산악인이었는데 1900년도의 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아웃도어 어떤 등산화의 밑창이 가죽에 쇠징을 박아가지고 산에 신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쇠징 같은 걸 박아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퍼포먼스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고무로 된 아웃솔 밑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만 개발한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이 아웃솔의 러그라고 부르는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 러그의 패턴을 특허를 내게 됩니다. 칼라마토라고 아직까지도 등산화의 바닥에 어떤 전설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패턴이에요. 그게 바로 이 비브람에서 시작이 됐다. 이 러그의 모양, 그 다음에 러그의 방향, 러그의 소재, 러그의 높이,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이 됐을 때 퍼포먼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 비브람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는 이 비브람의 미드솔을 연 4천만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수없이 많은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 비브람의 아웃솔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포어프 쪽에 러그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화살표처럼 뾰족한 방향이 전방을 향하고 있고요. 리어프 쪽을 잘 보시면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힐풋으로 다운힐을 내려올 때 접지력이 딱 지지해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러그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드솔의 리어프 쪽의 높이가 32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8mm, 그래서 오프셋은 4mm입니다. 이 미드솔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는 EVA예요. 코스트는 낮지만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경량이 되어 있는, 우리 로드러닝화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EVA인데요. 트레일 러닝화에 있어서 이 미드솔 소재는 EVA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드러닝화에 있어서의 내구성과 트레일 러닝화에 있어서의 미드솔의 내구성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다르잖아요. 아웃솔 뿐만이 아니라 미드솔이 견뎌내야 되는 충격, 그 충격의 강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로드에서 사용되는 헤바 미드솔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트레일 러닝화에 접목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 아래에 있는 이 러그가 굉장히 두껍게 있기 때문에 달릴 때 미드솔 바닥에 있는 아웃솔의 느낌까지 그대로 발바닥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VA의 느낌과 조금은 다르다. 이 어퍼도 이 지형을 이겨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피드고스트 5에 사용되어 있는 어퍼는 더블 레이어드 자카드 엔지니어드 메쉬라고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어퍼가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어야 하냐면 뾰족 나와 있는 바위를 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달릴 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퍼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노메쉬 같은 것들로는 트레일러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자카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패턴이 둘러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시면 토캡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로드 러닝화랑 좀 다른 속성입니다. 발가락이 앞쪽에 계속 바위나 돌, 그 다음에 나뭇가지, 뭐 가시,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캡이라는 것들이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일 러닝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피드고스트 5에 되어 있는 이 토캡은 그렇게 많이 하드하지도 않고 발가락의 압력도 그렇게 가중하지 않아서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준다. 좌우로 불규칙한 지면을 다운힐로 내려간다거나 나무뿌리나 돌이 있는 바위를 점프를 해가지고 나간다거나 어떤 스트라이드 폭이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달리다 보면은 발과 신발이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 로드 러닝화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걸려서 넘어지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고트 5의 이 착화감에 있어서 이 카라 부분과 힐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딱 신었을 때 윗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의 두께, 그리고 또 이 힐탭 같은 경우는 신발을 넣었을 때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킬레스건에 있어서의 오랜 피로감 같은 것들을 누적시키지 않기 위한 이런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발이 들어갔을 때도 편안하고, 그렇다고 힐 슬립 같은 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단단히 조여준다. 그래서 락다운이 되기 때문에 달릴 때 일체감을 줘서 지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포는 두껍지는 않아요. 겉으로 이렇게 메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또 다른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요.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있어서 이 원단이 찢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트레일 러닝화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다? 중량을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260 사이즈 기준으로 이 제품의 중량은 262g입니다. 굉장히 경량에 속하고요. 이 전작인 스피드고트 4에 비해서 15g이 가벼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도 가벼워졌고, 기본적인 미드솔의 쿠션감, 반발력도 좋으면서 착화감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장 먼저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는 러너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호카의 스피드고트 5의 가격은 205,000원입니다. 가격이 트레일 러닝화는 로드 러닝화랑 담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 다르고요, 담아야 되는 소재의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대도 로드 러닝화 대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인데요, 그 중에 호카의 이 스피드고트 5는 딱 중간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제품은 TNF 100에 10km 트레일 러닝 대회에 신고 나갔어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을 신었는데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제품은 2E 버전이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버전은 발볼 D 미디엄 버전이에요. 그래서 발볼이 얘는 좀 좁은 편이고, 2E 버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편한데, 이 스피드고트 5는 대개의 경우 매장에서 여러분께 발볼 2E 와이드를 권하실 겁니다. 로드 러닝화 대비해서 트레일 러닝화의 안에 토박스의 공간의 여유가 조금 더 좁은 편에 속한다.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의 발등을 보호해야 되는 이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소재도 이중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토박스의 공간감이 약간은 로드 러닝화 대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스피드고트 5의 2E 버전 와이드가 그냥 일반 브랜드의 그냥 일반 발볼 D와 거의 비슷하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E로 신었더니 착화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앞에 코에 닿는 부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감속받는 부분도 없었고, 아치 쪽도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아치와 뒤꿈치를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감도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제가 TNF 100에 10km 대회에 있어서 정말 웃으면서 로드도 달리고 산에서의 어떤 그런 지형들도 아주 재밌게 달렸습니다. 거기에 강원도기 때문에 달리다 보니까 나무뿌리, 바위, 돌 이런 것들이 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졌는데, 내려갈 때 다운힐에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어필로 올라갈 때도 이 접지력이 튼튼하게 아주 신뢰감 있게 잡아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게 달렸어요. 달리면서 와, 이건 노바블라스트랑 되게 착화감이 비슷한데, 물론 이 바닥과 지면과 닿는 아웃솔의 러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느낌은 달라요. 그거 말고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반발력으로 튕겨주는 그 느낌, 그 쫀쫀함이 로드러닝화의 노바블라스트로 트랙을 달릴 때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여러분들 아마 신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었을 때 착화감은 일반 발볼 D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좁은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다는 걸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볼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면 2E 또는 4E가 나오면 4E 나오는 모델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로 달렸을 때는 정말 어퍼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발볼을 잘 잡아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 36km나 50km 또는 100km, 100마일 이렇게 이상이 되면 짧은 거리에 초보 트레일 러너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겠지만, 이 다운힐이 굉장히 급격하고 그 다음에 어필도 가파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가는 울트라 마라토너에게는 아마도 다운힐에 있어서의 이 어퍼가 발을 제대로 잘 못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성이 있고 편안하지만 거리가 길어지고
누적된 피로,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계속 쏠리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분명히 앞쪽으로 계속 발가락이 앞으로 달 거고 어퍼에 주어지는 압박감도 클 건데, 그럴 때는 조금 더 견고한 그런 어퍼의 토캡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10km나 제가 볼 때 20km 이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거리 정도로는 아주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트레일 러닝화 리뷰여가지고 오늘 산을 정말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다 지고 있습니다. 와, 제주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트레일 러닝화 리뷰, 너무너무 환상적인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종종 이렇게 트레일 러닝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런업TV에서 리뷰해드리는 트레일 러닝화 리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리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트레일 러닝화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우선순위별로 선택해서 리뷰를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리뷰해드리는 로드 러닝화, 그리고 앞으로 추가해서 리뷰해드릴 트레일 러닝화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